그들은 우리에게 매월 400억 달러 규모의 MBS를 통한 유동성 공급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주간 MBS를 통한 320억 달러의 유동성 축소가 발생했습니다. 연준은 우리를 속이고 있던 것일까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준은 우리를 속이고 있다. 무한대 양적 완화, 유동성 축소에 주목하자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약간은 어려운 단어가 등장할 거라 봅니다. 연준, 양적 완화, 유동성.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준은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중앙은행이고, 양적 완화는 연준에서 돈을 찍어서 시중에 있는 국채를 매입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에서 유동성이 증가되고, 연준 입장에서는 국채를 매수했기 때문에 연준의 자산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양적 완화가 반대로 양적 축소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저는 최근에 현실화된 유동성 축소, 달러는 반응할까?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으니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수월할 거라 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연준의 자산이 딱 일주일만 축소가 됐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연준의 자산을 체크해 봤는데 3주 연속으로 자산이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즉 3주 연속으로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었습니다.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조금 찾아봤는데 울프 스트리트라는 곳에서 좋은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께 연준의 자산 축소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준의 자산이 3주 동안 1630억 달러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거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오지 않죠. 그래서 과거의 연준의 자산 흐름을 체크해 봤습니다. 2017년 말부터 2019년까지 연준은 공식적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축소해왔습니다. 지금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은 무한대 양적 완화를 하겠다,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와중에 몰래 연준이 조금씩 자산을 축소하고 있죠. 그런데 2018년, 19년 이때에는 연준이 대놓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자산 축소하겠다, 시중에 돈을 그만 풀겠다, 돈을 오히려 회수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 기사를 잘 읽어볼게요. 최근에 1630억 달러 3주 연속 감소는 과거 양적 축소가 있었던 2017, 18, 19년도에 어떤 3주 연속 감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즉 과거의 양적 축소 기간에도 지금처럼 연준이 유동성 축소를 빠르게 진행했던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충격적이지 않나요? 도대체 연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연준의 자산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연준은 시장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자산을 매수한 이후에 그 대가로 달러를 지급합니다. 통화 수합을 통해서 달러를 공급할 수 있고, 특수 목적 기구를 설립해서 달러를 공급할 수 있으며, 국채 매수를 통해서도 달러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포 시장을 통해서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공급할 수도 있고, MBS를 매입하면서 달러를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연준의 자산별로 유동성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통화 수합입니다. 통화 수합에 대해서는 저보다 구독자님들께서 더 많이 잘 아실 테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연준은 세계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통화 수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말부터 연준은 통화 수합의 규모를 매우 확대를 했었습니다. 최대 4,500달러까지 통화 수합을 통해서 달러를 공급했었네요. 그런데 최근에 통화 수합 규모가 극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주간에는 통화 수합 규모가 500억 달러나 감소를 했었네요. 이거 통화 수합을 통한 유동성 축소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통화 수합을 통한 유동성 감소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통화 수합 규모가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흥국들의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 더 이상 달러가 크게 필요하진 않다,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마지막 줄을 보시면 한국은행은 지난달 6일 외환시장이 안정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외화 대출을 잠정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은행도 통화 수합의 규모를 조금씩 줄이고 있는 상태죠. 그만큼 시장이 안정화됐다, 경제가 안정화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SPV를 보겠습니다. SPV란 Special Purpose Vehicle, 특수 목적 기구입니다. 연준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달러를 공급할 수도 있지만은 특수 목적 기구를 설립한 다음에 돈이 필요한 곳에 직접 달러를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준은 13개의 특수 목적 기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돈이 필요한 곳을 13개로 세분화시킨 이후에 각각에 맞는 SPV를 설립한 다음에 거기에 돈을 직접 투입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 재무부에서 1억 달러를 담보로 맡긴다면은 연준은 그의 10배, 10억 달러를 제공하게 되죠. 다음 표는 연준의 대표적인 SPV를 정리했고, 그리고 이러한 SPV를 통해서 시간대별로 돈이 얼만큼 제공되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준은 SPV를 통해서 2140억 달러의 돈을 뿌렸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큰 규모는 아니죠. 뉴스에 따르면 연준은 수조 달러의 돈을 뿌렸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오죠. 그런데 2000억 달러라니 너무 실망스러운 수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30억 달러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뭐가요? SPV를 통한 자금 지원이요. 사람들은 이러한 실망스러운 자금 지원을 눈치채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눈치채는 순간 시장에서 한번 흔들림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특히 여기 노란색 CCF 보세요. 연준은 CCF를 설립해서 회사채를 매입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5월 달에 CCF를 통해서 회사채를 400억 달러 규모 한번 매입한 다음에 그 이후에 회사채 매입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죠. 이건 역시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번에는 국채를 보겠습니다. 국채 매입을 통한 달러 공급이 전통적인 양적 완화 방법입니다. 연준은 매주 평균적으로 90에서 260억 달러 시중에 있는 국채를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차트는 연준의 국채 매입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누적 총량이 아니라 매주 연준이 얼마만큼의 국채를 매입하고 있는지 나타낸 것이죠. 3월 말 시장이 혼란에 빠졌을 때 연준은 3,600억 달러의 국채를 매입했고 한 주 동안요, 엄청 파격적이었죠. 그 이후 시장이 안정화되자 지금은 약간의 국채만 매입하고 있습니다. 7월 초에는 21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했네요. 이거 생각보다 국채 매입 규모가 그리 크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양적 축소는 하지 않네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오해가 조금은 풀렸으면 합니다. 연준은 양적 축소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6월달 FOMC를 통해서 연준은 한 달에 80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 약속을 했었죠. 이 약속을 연준은 꾸준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차트의 그래프를 적분하면은 아래처럼 연준의 국채 매입 누적 총량이 나오게 되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연준이 국채를 꾸준히 매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울기는 완만한 속도로 유지되고 있죠. 즉, 연준은 한 달에 80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겠다, 이런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레포 시장을 통한 연준의 유동성 공급 변화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연준은 작년 9월부터 레포 시장을 통해서 국채를 담보로 사람들에게 달러를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코로나 위기가 터지자 연준은 4,500억 달러까지 레포 시장을 통해서 달러 공급을 늘려왔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레포 시장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준은 레포 시장을 통한 자금 공급은 여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말이 나오죠. But it has made 레포 제공 조건을 덜 매력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연준이요. 이 기사는 과거에 공유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연준은 레포 금리를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적인 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에서 여기에다가 레포 금리를 올려버리니 사람들은 더 이상 레포 시장을 통해서 달러 공급을 받을 이유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 레포 시장을 통한 유동성 축소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확실하게 유동성 축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연준에서 인위적으로 레포 금리를 올려서 유동성을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준은 우리 레포 시장 늘 열려 있어, 언제든지 너희들 국채 담보로 맡기고 돈 빌려가, 이런 식으로 말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MBS를 통한 유동성 공급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연준회의 때 연준은 매월 국채 800억 달러뿐만 아니라 MBS도 400억 달러 수준으로 매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죠. 그들은 우리에게 매월 400억 달러 규모의 MBS를 통한 유동성 공급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주간 MBS를 통한 320억 달러의 유동성 축소가 발생했습니다. 이거 이상합니다. 연준은 우리를 속이고 있던 것일까요? 여기에서 MBS를 통한 유동성 공급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중 두 번째를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MBS 거래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고 나서야 연준의 자산에 반영이 되는데 한두 달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6월 말에 사들인 연준의 MBS는 7월이나 8월쯤에 반영이 될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3월 말 위기 때
연준은 MBS를 막대한 규모로 사들였는데 3월 말 MBS를 통한 자산 규모를 보면은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3월 말에 매수했던 MBS는 5월 달이 돼서야 반영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MBS를 통한 자산 축소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라 봅니다. 다만 이러한 MBS를 통한 자산 증가의 추세만 꾸준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제가 연준 홈페이지를 꾸준히 들락날락하면서 여러분께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랙 채널 빨리 구독, 좋아요 누르시라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살고요. 자, 그렇다면 연준은 이대로 유동성을 축소할까요? 그러면 우리 시장이 망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의 의견을 정리드리겠습니다. 연준은 이미 매월 국채 800억 달러, MBS 400억 달러를 꾸준히 매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이 약속을 지금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연히 지키겠죠. 그래서 국채나 MBS를 통한 유동성 축소는 당분간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국채나 MBS를 통한 양적 완화, 이것은 이미 맛본 상태죠. 그들은 늘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와 같은 규모의 유동성 공급이 아니라 과거보다 더 큰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사람들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장에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에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한 말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우신 재무장관이 있다. 연준의 구제책은 가계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데까지 확대할 수 없고 미국인이 도산하지 않게 하려면 의회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준의 양적 완화는 은행에 달러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가게, 특정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을 타겟팅해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준은 SPV를 설립해서 재무부와 함께 지원을 하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연준은 양적 완화처럼 무분별한 돈 풀기보다는 SPV를 통해서 특정한 대상을 타겟팅해서 돈을 풀 거라 봅니다. 이렇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생각보다는 덜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CCF라고 노란색을 보세요. 이것은 연준에서 기업의 회사채나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특수 목적 기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라? 연준 너네들 특정 대상만 타겟팅해서 지원해? 그러면 CCF를 통해서 회사 좀 지원해줘. 이 노란색 박스의 규모를 더 키워줘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이 노란색 박스의 규모가 더 커지는지 꾸준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